안녕하세요. 푸징의 타로 클래스입니다. 타로가 궁금하고 타로를 배워보고 싶은 왕초보 분들을 위해 타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메이저 카드에서 시작인 0번 바보 카드부터 알려드릴게요. 타로 카드는 각 카드마다 자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0번 바보 카드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광대는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 서 있죠. 그 옆으로는 이렇게 험난한 파도가 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광대가 처해 있는 현실이 편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광대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너무도 답답하거든요. 우리도 편하지 않을 때 그 공간이라든지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라든지 책임감 등등의 이유로 쉽게 그럴 수 없지만 그림 속 광대는 훌쩍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광대가 메고 있는 가벼운 보침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광대는 계획적으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는 성향이에요. 만약에 계획적이었다면 이렇게 보침이 아니라 짐의 형태가 달랐겠죠. 그리고 광대는 이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현실이 힘들지만 이렇게 표정을 보시면 좀 편안해 보이죠. 그리고 동작을 보면 당당하게 손을 활짝 펼치고 있어요. 움츠러들거나 기죽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 보이기까지 하죠.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마음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면 손에 하얀 장미를 들고 있어요. 하얀 장미가 순수한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순수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광대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 태양이 완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 정도만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메이저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숫자 그리고 제목이 있는데요. 메이저 카드는 반드시 숫자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숫자 0번은 존재하지만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했지만 결과물은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바보 카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리딩과 연결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보 카드가 연애운을 본다고 상상을 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카드에 바보 카드가 나왔다라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숫자 0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숫자 0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좀 썸을 타는 관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내 옆에 없는 것도 아니죠. 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좀 가벼운 연애라든지 또는 썸을 타는 정도, 약간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진지하거나 뭐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만남이라고 해석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보 카드의 성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바보 카드는 연애를 한다면 어떠한 연애를 할까요?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속을 하면 부담스러워 하겠죠. 그러면 달아나고 싶은 감정이 좀 생길 거예요. 음, 그리고 바보 카드는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충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진심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약간 유지가 되는 부분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 카드 같은 경우는 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를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순수한 연애를 하지만 좀 진지한 관계는 부담스러워하고 그때그때 순수한 좀 진심이 있는 카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바보 카드는 어떠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좀 무모하고 자신감이 있겠죠. 우리가 현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좀 할 수 있다.' 약간 요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1 순위는 늘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면 나의 마음 상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보 카드는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향이 있고요. 굉장히 엉뚱하고 유쾌하고 순수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보 카드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보면 어떨까요? 바보 카드는 계획적이지 않고 좀 즉흥적인 스타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소비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현재 돈이 많이 없어도 그냥 내가 써야 되는 거면, 사고 싶은 거면 일단 쓰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쓰는 약간 요러한 소비 패턴이기 때문에 약간 '돈을 모으기는 쪼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항상 마음은 있어요. '내가 돈을 모으려면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모을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무엇을 아끼기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당장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에 더 가치를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경제 개념이 조금은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보 카드가 약간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 어떤 스타일일까요? 무언가를 좀 꾸준히 하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에만 좀 꾸준히 하기는 어려운 성향이에요. 그래서 좀 끈기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만 내가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어 약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약간 좀 마음이 많이 앞서는 고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정말 자신감은 충만해요. '내가 마음 먹고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약간 요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좀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바보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마음은 시작했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신감은 있지만 조금 부족한, 준비가 부족한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물도 조금 부족하게 나올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